안녕하세요.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입니다. 행사 호스트를 위한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어느덧 세 번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입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모더레이터 서지혜 매니저입니다. 행사 호스트만을 위한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어느덧 5번째 시간을 맞이하였는데요. 2021년 4월부터 웨비나 라이브를 통해서 행사 기획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매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행사 기획, 개인정보 보호, 공간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왔었죠. 행사가 종료된 후에 호스트분들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행사가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행사로 전환되면서 참가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행사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스트리밍은 무엇보다 중요한 행사 성공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사 기획자분들이 스트리밍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알아야 할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이란 주제로 1시간 동안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에 앞서서 이벤터스를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터스는 누구에게나 행사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미션 아래 온오프라인 행사에 IT를 더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벤터스에서 행사 호스트는 손쉽게 행사를 개설하고 참가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행사를 찾는 말 그대로 행사가 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특히 호스트는 이벤터스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설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행사 중에는 질의응답이나 실시간 채팅, 출석 체크 등 다양한 인터랙션 기능들을 통해 참가자의 참여를 이끌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종료 후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통계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행사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시청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은 어떻게 되는지 통계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각각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솔루션 외에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벤터스 웨비나는 웨비나 베이직과 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고화질 송출과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한 웨비나 프로를 이용해서 스트리밍 팀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싶으신 호스트 분들께서는 웨비나 소개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정보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웨비나 화면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호스트나 강연자가 참가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은 PC 시청 시에는 시청화면 오른편에, 그리고 휴대폰 시청 시에는 화면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한 호스트 분들을 위해서 기능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출석 체크, 네트워킹 기능 등을 추가해 놓았으니 그곳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강연, Q&A,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연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질문하기를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발표가 끝난 후에 Q&A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세션이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이 진행됩니다. 강연과 Q&A 모두 끝난 후에 경품 추첨 버튼을 눌러서 행운의 추첨 번호를 받아주세요. 경품 추첨 시간에 바로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으로는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 비용 50만 원권 2장,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7일 이용권 2장, 그리고 행사를 위한 필수 준비물이 담긴 예쁜 행사 키트 2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키트 구성품을 잠깐 소개드려보면 스탬플러나 아니면 체크리스트, 스티커, 그리고 볼펜이나 가위같이 행사 준비에 꼭 필요한 구성품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행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이 행사의 스트리밍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업체인 ST피플이 함께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웨비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사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촬영 중인 스트리밍 팀은 버튼을 눌러서 정보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강연자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행사 후원사이신 ST피플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풍부한 스트리밍 경험으로 오늘 호스트분들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피플의 정우성 PD님입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와 기업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T피플의 정우성 PD고요. 2012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업무를 해갖고 왔고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3G, 4G, 5G를 다 겪은 세대고요. 그래서 그만큼 행사를 많이 했고 1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50건 정도씩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장소도 바뀌었고 행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좀 호스트분이나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행사하시는데 아니면 이벤트를 기획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50일 정도를 그러면 스트리밍을 진행해 주신 건데 전문으로 하셨던 만큼 행사 시장 변화를 온몸으로 좀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봤을 때 얼마큼 바뀌었는지 그 체감 정도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초창기 때는 사실 3G 일 때만 해도 배낭에다가 정말 그 LTE 전이죠, 3G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지금 이제 뭐 그런 여행 콘텐츠나 이렇게 하듯이 유튜버처럼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타겟을 갖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해외 플랫폼 쪽으로 송출 요청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진행이 많이 됐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확장성 자체가 인터넷 스트리밍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코로나 이제 그 시국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대중화가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도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인데 그 유치원 애들도 줌을 통해서 이제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체감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행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기존의 행사 기획자분도 오프라인 행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행사와 오프라인 행사를 같이 해야만 된다라는 거에는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스트리밍에 대한 추이뿐만 아니라 요즘 행사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라인 전환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로 좀 병합해서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들으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강연에서 많은 정보 나누어 주세요. 강연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질의응답에 들어가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Q&A 세션에서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PD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바쁘시니까 빨리 진행해. 네, 그러면 준비됐다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강연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가 방송기술 쪽의 전문 분야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점이나 행사를 하면서 실수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알아야 될 스트리밍 기술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기획 단계에서 이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이제 저게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MZ 세대가 이제 앞으로 주도적인 세대가 될 텐데 그 세대들은 사실 제가 MZ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 저는 이제 40대니까 근데
MZ 세대 이제 저희 조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시간보다는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기존에는 저 같은 세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샀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요즘 세대는 검색을 해보는데 영상을 검색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뭐 신기술이라든가 외국 기술을 공부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검색을 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리딩을 하는 게 습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갖고 리딩하는 세대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리딩이 단순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전문적인 콘텐츠를 찾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으면 단순하게 좋은 영상을 찾아서 보는 걸 떠나서 정말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고 뭐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을 보면서 리딩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익숙해지는 세대가 됐다. 그래서 스트리밍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거다. 이거 지금 어떤 가도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유튜브 쪽 그 강연이 있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 그 직원분들도 유튜브가 지금 가독이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다 시작점이다. 이제 다 같이 출발선에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더 많은 분야에서 확대되고 확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을 정의를 할 텐데 스트리밍은 단순해요. 제가 던지죠.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던지는 거를 수신이라고 하고 이제 그 포수가 받는 거를 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TX, RX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던질 것이냐. 자꾸 가볍게 던져야 빨리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와우자 AWS 쪽에서 나오는 자료인데요. 영상을 일단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로 치면은 저희가 이 컵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구겨뜨리죠. 캔도 구겨뜨리고 그래서 부피를 작게 만들고 그래서 이동하기 쉽게 만든 다음에 어떤 패키지나 쓰레기 봉투에 담겠죠. 그리고 그거를 쓰레기 봉투 함에다 넣으면 차가 와서 가져가죠. 이 구조가 스트리밍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떤 패키지에 담을 거냐가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MOV냐 아니면 MP4냐 뭐 아니면 AVI냐 이런 영상 포맷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 단계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전송해서 어떻게 전송을 할 거냐 FTP로 쓸 거냐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RTMP로 할 거냐 아니면 UDP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잘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제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받았을 때 또 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CDN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많은 CDN 업체도 있고 해외에도 CDN 업체가 있는데 CDN이라는 거는 분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곳에서만 영상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아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영상을 중복되게 받아서 그 영상을 미리 불러온 거를 끊김없이 보게끔 해주는 기술이 LTE 때부터 사실 발전했고 5G는 거기서 떠나서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쉬운 걸로 넘어갈게요. 집에 가시면은 이제 저희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 개 통신사가 있죠. LG, KT, SK 이렇게 세 개의 통신사가 있는데 셋탑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셋탑박스에서 빼서 TV에 연결하면 영상이 나오죠. 오디오도 나오고. 근데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인터넷이 어떤 게 가장 안전적인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와이파이도 똑같고 LTE도 똑같고 다 똑같은 인터넷 전송을 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100번의 전화를 해서 KT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집이 어딘데 인터넷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퍼블릭망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사님이 오셔서 전봇대에서 따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근데 그 망이 어찌됐건
공유기를 거쳐서 저희가 집에서 쓰겠죠. 근데 그거를 제 아들도 쓰고 제 딸도 쓰고 저희 와이프도 쓰고 저도 쓴다. 그럼 4명이 나눠 쓰는 거죠. 그러면 그건 전용망이 아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안정적인 망은 사실 기업망이에요. 기업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PC방 이런 데 설치하는 망인데 1기가급, 2기가급이 들어가서 IP를 갖고 할당을 해주죠. 근데 그래서 고정 IP가 제가 뭐 192 아니면 201 뭐 이렇게 점점점으로 떨어지는 IP들은 고정 IP고 용량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당 100메가씩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 1기가짜리가 들어오면 10명한테 100메가씩 골고루 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이 10명 중 한 분이 110메가를 써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분한테 영향을 주지는 못하게끔 IP로 고정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안정적인 거는 방송국에서 쓰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콘서트라든가 대형 콘서트를 진행할 때 인터넷망을 쓰는 건 방송 전용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다이렉트로 끌어주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쓰는 망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겠죠. 뭐 전화국에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저희 이제 강남에 회사가 있으면 강남 그 전화국까지 갔다가 그 전화국에서 매선 지점까지 갔다가 지점에서 저희 회사까지 오는 구조일 텐데 아까 말했던 기업에서는 전화국에서 저희 회사까지 다이렉트로 끌어주는 거고 방송 전용에서는 방송센터에서 저희 회사까지 다이렉트로 끌어주는 겁니다. 물론 단계가 줄수록 비용이 더 비싸지만 좀 더 안정적이고 근데 품질이 틀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품질은 똑같아요. 뭐 여기가 방송일선이라고 해서 속도가 엄청 잘 나오고 뭐 그거다 그렇진 않고 안정적이냐 비안정적이냐 단계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인 거고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하시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저 스피드 테스트 넷이에요. 치시면 자기가 쓰고 있는 통신사와 핑과 속도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527 다운로드, 그 다음에 66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면 속도다. 내 컴퓨터는 1기가급인데 527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는 사실은 제 때마다 틀립니다. 속도가. 예.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CPU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따라서 그 망이 안정적이다 안 안정적이다는 알 수가 없고 저기서 중요한 건 사실 핀이에요. 핀. 그래서 핀 개수가 적을수록 좀 더 회선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행사를 할 때 인터넷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기가급이에요 라고 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기가급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가 방송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명령어 창을 꺼내서 핑 테스트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보시면 핑이라고 쓰고 168점 뭐뭐점 하고 이제 치죠. 그러면은 저렇게 핑을 쏴봅니다. 근데 어디로 쏴보는 거냐? 그 DNS라고 해서 각 통신사마다 서버가 있습니다. DNS 서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 저거 테스트하면 저희 집은 이제 U+를 쓰고 있는데 U+까지 얼마만큼 핑이 안정적으로 가느냐를 테스트 볼 수 있는 명령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트랙은 제가 그 KT 전화국까지 아니면 U+ 전화국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가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 트랙이라고 치고 네이버닷컴이라고 이제 명령어 치면 네이버 서버랑 저희 집까지 도달하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도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행사장 가서 망이 안정적이냐 안 안정적이냐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는 저 스피드 테스트 통해서 속도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핑 테스트 통해서 KT망인지, 그러니까 저 스피드 테스트를 하시면 쓰고 있는 통신사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저희 회사는 KT를 쓰고 있기 때문에 KT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KT DNS 주소가 공유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SK, KT, U+ 다 DNS 주소가 있습니다. 저 주소를 갖고 거기까지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손실이 있으면 손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패킷이 1패킷이 보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손실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게 그냥 쭉 계속 안정적으로 한 10분 이상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망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속도가 사실은 기준이 있어요. 속도가 HD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메가 정도가 나오면은 방송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메가 정도, 그 다음에 UHD 정도면 25메가, 30메가 정도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속도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제가 그리고 다음에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나오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FHD를 1920, 1080,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8메가, 10메가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이 있어요. 또 오디오 트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128, 192K 바이트 정도의 송출 스펙을 갖고 있는데 오디오랑 비디오는 별도로 송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만,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만 송출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영상 같은 경우 HD 사이즈로 얘기했으면 8에서 10메가 정도로 송출을 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28에서 192. 근데 192만 돼도 CD 플레이 음질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공연이다. 그러면 요즘에는 324나 320 사이즈로도 오디오를 송출을 해서 좀 더 좋은 음질로 시청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송출 장비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CPU냐 GPU냐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송출은 휴대폰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요즘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이 있고 그거 누르면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스트리밍을 바로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CPU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GPU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GPU는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리하는 거를 CPU에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에서 처리를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CPU가 보통 사람의 두뇌라고 생각을 하고 GPU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손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손발이 움직이면서 하는데 두뇌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를 해서 손발이 하는 일과 두뇌가 하는 일이 분리가 됐을 때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거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와 GPU 둘 다 좋은 사양을 쓸수록 더 좋고요. 그래서 보통 방송국에서 쓰는 인코더는 틀리느냐, 송출 장비 틀리냐 생각하시지만 방송국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송국에서 쓰는 거는 제온 CPU라고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CPU를 쓰고 그래픽 카드도 1080, 2080 이상급의 장비를 쓰면서 또 운영체제 자체를 리눅스로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을 줄어드는 거고 보통 인터넷 스트리밍 하시는 업체들은 맥북이나 아니면은 윈도우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해도 크게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장비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가격이 일단 틀리죠. 전문 장비는 당연히 몇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컴퓨터 구성을 잘하면 1,000만 원 정도 급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데 두 장비의 안정성이 좀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장비는 영상을 보내기 위한 전문 인코더이기 때문에 24시간 주구장창 1년 내내 보낼 수 있는 장비고 이 장치는 저희같이 이벤트성이나 아니면 길어야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방송을 하기에는 이 장비를 써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위에가 전문적으로 쓰는 하드웨어 인코더 장비고요. 밑에가요. 이거 위에가 일반적으로 쓰는 노트북에서도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 장비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다 영상과 위에 같은 경우는 영상과 오디오를 보낼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HDMI와 TV 연결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아실 테고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서 쓰는 장비들은 대부분 SDI 아니면 NDI라는 장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NDI를 많이 씁니다. NDI는 그 저희가 아는 랜선으로 영상과 그 오디오 신호를 같이 보내는 장비고요. 장점이 여기저기에 확장성이 굉장히 커요. NDI가.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하려 그러면은 라인을 굉장히 길게 끌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짧게 끌어야 될 때도 있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영상을 또 끌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NDI는 그냥 스위처 장비에서 뽑아서 그 장비에 물리기만 하면 그 영상과 비디오 신호가 갑니다. 그리고 밑에는 오디오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XL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5 라인, 그 다음에 5핀 해갖고 5.1 라인 이렇게 그 컴포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요즘 그 스트리밍을 하는데 영상 퀄리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 뭐라 해야 되나 그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버나 뭐 다른 분들도 워낙에 뭐 영상을 잘 만드시고 BJ 분들도 잘 만드시니까 보는 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실 방송국 수준까지 거의 도달을 했는데 오디오 쪽은 또 의외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영상보다는 오디오가 더 중요하고 저희가 TV를 시청할 때도 영상은 사실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컷미스나 뭐 다른 장면이 잘못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디오가 노이즈가 있거나 오디오 영상이 뚝뚝 끊기면 그러면은 그 방송은 채널을 돌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행사를 하실 때 영상하고 오디오랑 비중을 보자면 오디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메라 쪽하고 이제 장비들을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좀 화면이 쨍하고 좀 이렇게 어디 뭐 그 광고 영상이나 그 저희가 시네마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뽀사시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쁘게 나오는데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실사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게 렌즈에 따라서 사실은 틀린 겁니다. 저희가 DSLR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핸드헤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렌즈랑 바디가 붙어 있는 제품은 핸드헤드 카메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교환해서 바꿀 수 있는 장비를 ENG 카메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렌즈가 사실은 배율, 그러니까 얼마나 확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렌즈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고배율, 스탠다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70배율 아니면 80배율 정도에 되는 거. 그러니까 공연을 했을 때 공연장이 정말 엄청 커가지고 이제 그 거기를 땡겨 아니면 야구 경기라고 생각했을 때 야구장 뒤쪽에서 타자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멀죠. 그때는 이제 60배율 이상의 렌즈가 들어가서 그거를 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시네마는 그 후판 편집에서 대부분 하시지만 실제로는 필터를 써서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생방송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메라군이 렌즈에 따라서 사실은 원하시는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디오 믹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디오 쪽 얘기를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드리자면 오디오 노이즈를 잡는 방법은 사실 오디오에서 노이즈가 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무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선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잡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 노이즈가 대부분인데 전기 노이즈는 사실은 잡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기 노이즈를 감쇄시키는 장비가 있습니다. DI 박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오디오는 아날로그 신호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DI 박스에 넣으면 디지털 신호처럼 위에랑 밑에를 깎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적게끔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못 잡으면 사실은 이제 전기를 수선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발전차가 오면 UPS라는 거랑 AVR이라고 해서 전기를 저희가 이제 220V가 전격 전압이잖아요. 그거를 일정한 수준으로 내보내주는 장비가 AVR인데 그 장비를 쓰면 전기 노이즈 자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이즈는 잡을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벽전원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장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DI 박스로 해결을 하는 게 맞고
대부분의 오디오 팀들은 그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I 박스를 활용해서 잡음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대한 건데요.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걸 어떤 컨테이너 형식으로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해서 프로토콜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DNS 서버나 어떤 서버로 보내고 그 서버에서 트래스 코딩이라는 걸 해서 디바이스에 맞게끔 화면과 비트레이트를 조절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은 사실은 작잖아요, 화면이. 근데 여기에 굉장히 고용량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휴대폰용으로 2, 3메가짜리 그리고 화면 사이즈도 640, 320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단계별로 다 나눠서 그거를 스트리밍을 별도로 해주는 장비가 트랜스코더 장비고 보통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노트북 사이즈라든가 PC 사이즈라든가 휴대폰 사이즈에 따라서 다 트랜스 코딩을 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화상회의 시스템인데요. 통역까지 했을 때 구조고요. 그래서 통역을 넣고 여기서도 이제 화상회의를 하실 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화상회의 아까 제가 저희 애들도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쉬운데 왜 이렇게 화상회의 하려면 장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전문적으로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트북 갖고 이어폰을 꽂아서 했을 때는 그냥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나오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야 되고 그게 다시 제 마이크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울링이라는 게 생기고 그럼 마이크가 계속 돌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못 하겠죠.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영상 쪽의 문제가 아니라 오디오 쪽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채널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외국이나 연사분들이 보내주는 신호가 다시 현장에서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캔슬러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은 채널을 1, 2로 분리를 해서 원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막아주는 그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디오 팀이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 채널을 분리를 해서 아예 그거를 별도의 채널로 1, 2번이 현장이고 3, 4번이 해외라면 3, 4번이 다시 1, 2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역 장비까지 껴서 진행을 하면 기존의 라이브 스트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는 단계를 한번 알아보면 행사를 했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스트리밍이 적합한가 그냥 무조건 스트리밍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스트리밍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 오셔야겠죠. 그래서 그 인터넷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밝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허설이, 그러니까 방송을 사고 없이 가는 거는 사실은 리허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사고가 없습니다라고는 100% 장담은 못 하고요. 항상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리허설을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큐시트, 이거는 뭐 행사 기획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래서 몇 시까지 스탠바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그 시간 나열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방송을 할 거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CG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고 나서 네임 자막을 넣을 건지, 아니면 어떤 BGM을 깔아서 음악을 줄 건지, 아니면 등퇴장 할 때 BGM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 큐시트에 다 저렇게 돼 있어야 되고, 행사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은 행사장을 가봤지만 행사하시는 기획하시는 분들, 스태프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협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무선 장비나 인터컴을 통해서 준비됐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해결을 미리미리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큐시트인데 문서 공유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획하는 데에서 체크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보시면 뭐 인터넷 체크부터 시작해서 전기,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놨고, 이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번 다운 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트리밍을 위한 장비 대표적인 게 사실 OBS죠. 무료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원리는 다 같아요. 입력을 맨 처음에 넣고 그 입력을 넣은 다음에 방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소값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소프트웨어 그 스트리밍 장비들은 ITMP로 주소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ITMP,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상에 대한 비트레이트를 몇 메가비트ps로 보낼 거냐, 그리고 오디오를 몇으로 보낼 거냐를 정한 다음에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면 방송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이제 Vmix라든가 아니면 그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라든가 우리가 많이 쓰는 와웨어 캐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 촬영 기법은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지금 6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저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를 보시다가 제 머리 위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제 틸업, 뭐 카메라 좀 올려달라, 틸 다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페이드 뭐 이런 식의 용어가 있고요. 이거는 아시면 좋겠지만 그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 되다 보니까 좀 변한 게 있어요. 언택이 되다 보니까 강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티스트가 노래를 부르면 아티스트 주변에 스탠드 캠이 돕니다. 그러면 시청자가 봤을 때 막 그 피사체를 중심으로 막 카메라가 돌아가죠. 근데 예전에는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관중이 앞에 있는데 자기 가려? 아티스트에 가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관중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샷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미집이라든가 저런 스탠드캠, 그 다음에 레이캠 등을 넣었을 때 뭔가 좀 영상이 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다채롭고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영상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촬영 기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3면을 찍어서 3면을 스크린에 내보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저렇게 배치를 해서 찍고 그다음에 저희가 X 스크린이라고 해서 요즘 영화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와이드 스크린보다 더 많이 이제 확장된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런 거는 이제 공연을 찍을 때 요즘 같이 행사장에 못 모이면 예를 들어서 뭐 극장 안에 몇 간을 통으로 빌려서 저렇게 공연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공연을 일본에 있는 극장에서 저렇게 팬들이 볼 수 있게끔. 근데 뭐 저기서 하는 미션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면 좀 더 몰입감을 주고 어떻게 하면 더 현장감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카메라도 더 많이 들어가죠. 기존에는 관중들이 더 중요하니까 관중들의 가릴 수 있는 장비들이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모바일 장비로 그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아티스트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을 테고, 그럼 그 아티스트만 보기 위해서 그 아티스트 카메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티스트는 안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만 보는 그런 식의 서비스를 통신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카메라 개수가 많아지고 그런 기능들이 더 그 기법들이 많이 생겼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5G로 발전을 하고 속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능해진 얘기고, 그다음에 압축 기술이 좀 더 많이 좋아지면서 저용량으로 빨리 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성장을 하면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VR 관련된 내용 기법들이 있는데 VR은 사실은 호불호가 항상 갈렸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현장감이라든가 공간감을 주기에는 360도 카메라가 좋지만 사실은 어떤 피사체를 중점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피사체를 중심으로 돌리는 기술까지도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상을 이쁘게 보이는 기술은 조명이죠.
그래서 보시면 색온도가 나와 있죠. 뭐 몇 K, 5600K 뭐 저런 식으로 나와 있고, 조명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조명의 원리는 입체감입니다. 입체감. 피사체한테 어떻게 하면 입체감을 줄 거냐. 그러면 저렇게 백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비추는 라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렇게 3대 이상의 라이트가 들어가야 그 인물이 입체감이 그림자가 살겠죠. 그래서 대부분 광고나 이런 데서는 저렇게 진행을 하고, 요즘에는 뭐 연사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외 유명한 연사들은 저렇게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해외 큰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 거실인 것 같지만 거기에 다 조명을 설치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입체감을 살아서 그 아티스트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연출을 다 한 다음에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음향 쪽 얘기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세 장비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그 어찌됐건 송출을 하려고 그러면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야 되고, 그거를 프로토콜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저런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노이즈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DI 박스라는 거는 노이즈가 있을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DI 박스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쇄시키는 역할. 근데 그걸로 앉아 싶으면 이제 저 AVR. 근데 AVR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냉장고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거는 이제 발전차 안에 넣어서 다니거나, 그래서 발전차를 불러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장비들 갖고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콘서트 때 그 저희가 방송 전용 회선으로 송출을 하는데 거기에 해선이 깔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야. 근데 여기는 무조건 KT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프로스랑 계약이 돼 있대. 못 들어가. 그런 공간들에는 지금 보시면 저렇게 그 패키지 형태로 해서 가방 형태로 나오는 장비가 있어요. 그럼 저 장비는 망을 다 합칠 수 있습니다. LTE를 소켓에 6개를 꽂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도 꽂을 수가 있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의 망을 합본이라 그래서 본딩을 하고, 그거를 영상을 저희가 프레임이라 그래서 29.97, 59.97, 60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사진으로 치면 60장을 보내는 거죠. 그거를 통신사별로 나눠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60프레임, 그러니까 60장의 사진 중에서 두세 장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합본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선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장비 해선이 설치가 불가한 지역은 저렇게 가방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왕세자 왔을 때 저 그 방송국에서 사용했던 저 패킷을 가지고 강화문 관장을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그 유선 없이 행사를 진행할 때는 저 장비를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이쁘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 캐논이라든가 니콘이라든가 카메라 나오는 거에서 렌즈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4K 카메라를 사용하면 더 좋은 고화질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어떤 걸 사용하냐, 필터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약간 분홍빛이 들죠. 이거는 필터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생방송 했던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웃포커싱을 해가지고 아티스트 얼굴이 좀 더 이쁘게 잘 나올 수 있게끔 할 때는 저런 카메라의 류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반대로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는 저런 카메라보다는 좀 더 그 거리가 멀다 그러면 고배율 렌즈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건 중에 하나인데 팬미팅이에요. 그래서 화상회의 통해서 했는데 저렇게 1대1 팬미팅을 했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 기존의 레이어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팬하고 좀 더 밀접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안녕하세요. 했고, 축하드려요. 나머지 박수. 팬분들은 이제
끝에 어차피 노래를 불러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때 가질 수 있게끔 어디 사시는 진행을 사시는 했는데 누구신지 생각보다 소개 한번 반응이 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았고 시청률이 잘 나왔던 그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남.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배율 렌즈를 말씀드린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잠실체육관이라든가 어떤 큰 공연장에서 진행을 할 때는 저렇게 스탠다드 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형태의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방송, 아까 패키지 방송 얘기했던 건데, 저렇게 그 장비를 가지고, 아까 LTE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해외 공항에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 공항에 내리면 저희가 유심칩을 팔죠, 공항에서. 그러면 그 유심칩을 개통을 하고 그 유심칩을 저 패키지에 넣으면 해외 어디서든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아까 말했던 수신이 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단에서, 그러니까 송신이 되는 거고, 수신단에서 받는 건데, 그게 디코더라는 장비에 방송국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 안에서 해외 어디 가서 송출을 해도 다 방송국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해외 국가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의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피터를 사용하는 건데, 뭐, 선호하시는 카메라 기종이 다 있으세요. 뭐, 캐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논을 좋아하시고, 니콘이나 소니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니 계열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핑크빛이나 이런 것들을 테마로 잡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저렇게 그러니까 그냥 유리예요, 유리. ND 필터라고 그래가지고 유리 형태로 만들고 조명을 저런 빛깔이 나오게끔 하면서 그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그 뽀사시한 효과를 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CG를 간 건데 요즘에는 이제 AR, XR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피사체를 모션까지 떠가지고 그 안에 CG까지 입히는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던 거고 그 안에 노래에 맞게끔 그 비주얼한 CG들을 넣어가지고 아티스트가 공연하는 지금 이제 굉장히 네이버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상회의 작년에 한참 인기가 좋았을 때 진행했던 건데, 저는 이게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서포터즈 모집을 하는데, 그냥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키트를 오프라인 키트를 준비해서 서포터즈 100명한테 미리 보냈고, 그 키트를 가지고 서포터즈가 제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어떤 광고제처럼 진행을 해가지고 그 키트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갈 수 있고 자기가 요즘 쇼컷이라 그래서 재밌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아니면 어떤 퀴즈쇼를 진행을 해서 서포터즈 중에 몇 분한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이 약간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시청률도 잘 나오고 행사 날 때도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한참 이슈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죠. 라이브 쇼핑. 그래서 보기 편하게 이제 저희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세로 형태로 제작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저렇게 세로 형태로 채팅을 보면서 제품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설명을 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제조사나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효과를 바로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고 올해 이제 또 라이브 쇼핑이 굉장히 많이 런칭을 하면서 거의 브랜드마다 거의 하나씩 다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제품의 질이 보장되면 이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런칭 행사를 했을 때 기자분들을 모셔놓고 런칭을 딱 하는 게 이슈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VOD를 잘 찍어서 그 시간에 공개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홍보하는 게 더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홍보 방향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행사 런칭된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잠깐 볼게요. 딱딱한 영상을 안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제작을 기획을 애초에 그렇게 유튜버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제작을 하셨고, 근데 재밌고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얼굴이 계속 저렇게. 빠지는 효과를. 네. 그래서 시청률도 굉장히 좋았고, 뭐 보시는 분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용도로 제작을 했고, 저 보시면 알겠지만 관객이 이제 없어지는 구조 아니면 어떤 하이브리드 소수의 관객만 데리고 하면서 무대가 입체적으로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일방향으로 무대를 설치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 큐브 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렇게 화상을 같이 볼 수 있는 라운딩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했던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 네,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나운서분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그 관광공사 사장님이라든가도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데 저렇게 큐브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그 행사 자체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행사로 언택이지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나 라인, 여기에 아예 영상을 붙이는 것들은 이미 서비스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오픈 채팅방 안에 영상을 카카오 라이브로 진행하면 영상이 바로 붙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빅뱅 아티스트별로 송출을 다 따로 하고, 그렇게 아티스트,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구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장 부분을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통신기술의 발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인터랙티브하고 좀 더 고화질의 고퀄리티가 이제 중점이 될 것 같고, 내용도 지금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콘텐츠들이 올라왔다고 보면은 그 올라온 콘텐츠 중에 좀 더 전문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방을 좋아하니까 먹방 막 이런 영상들을 찾아봤을 때 뭔가 좀 전문적이진 않지만,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하우적인 그 아이디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BJ들 영상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노포 식당이지만 정말 간판도 없는 식당이지만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거나 뭐 해서 그런 분들이 하는 영상들을 좀 더 찾아보는 거가 되고, 요즘에 또 AI가 발전을 하면서 제가 굳이 찾지 않아도 저한테 오죠. 영상이 찾아서 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할 거다 얘기를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라이브하고 끝이에요, 대부분.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의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섹션별로 정말 전문가들,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진행을 해주는 강연이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한 컨텐츠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재활용하는 걸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냥 행사가 잘 끝났으면 끝.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해서 정말 보기 좋게끔 만들어서 그게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같은 행사를 한다 그러면 찾아서라도 보겠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드리면, 저렇게 전시장이라든가 이거는 사실은 핸드폰 안에서 구현이 다 되는 건데 정말 가상의 전시장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로비가 있고, 로비 안에서 제가 1대1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되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컨퍼런스장으로 가면 저렇게 컨퍼런스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메타버스 전시장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대신 제가 어떤 캐릭터는 아니고 그 UI를 갖고 눌러서 들어가서 보는 구조.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랙티브 기능이 더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뭐 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이 있고 커피가 있는데 제가 커피를 먹을까요? 물을 먹을까요? 했을 때 시청자들이 커피라고 하면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커피를 먹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지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주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요즘 뭐 저게 그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드라마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광고 형태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거를 퀴즈쇼라든가 생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건데, 캐릭터하고 뭐 공연도 많이 진행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그 학작성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재미있죠. 그리고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밑에 아까 말했던 MZ 세대들은 저게 생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저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저기가 내 일터가 되고 내가 저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까. 저희도 보면은 사실은 기존까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바일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밥도 못 먹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홀로그램인데요. 이거 홀로그램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택 시대가 되고 국내는 조금씩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해외에 있는 연사분들은 사실 오시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연사분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저렇게 해외 연사를 가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홀로그램으로 모시고 와서 실제 크기로 보여주면서 오프라인 행사장이나 화면에서 연출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을 가지고 시연을 했던 장면입니다. 네, 보시면 저렇게 크롬마켓 찍으면 홀로그램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화상회의를 할 때 뒤에 녹색 천은이 있는 곳에서만 연사분이 촬영을 하시고 전신만 촬영할 수 있다 그러면 저렇게 연출이 가능하고, 이거는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이제 코엑스도 기존에 전시만 하는 거에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저렇게 하이브리드 기술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정말 간편하면서도 이제 간소화된 방송 장비라든가 아니면 조명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여해주고 소품도 대여해주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려 그러면 미장생이 있어야 되죠. 그 미장생들을 이제 대여해주는 것까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VR이죠. VR은 확장성이 사실은 3D가 또 있어요. 그래서 3D를 저는 VR 강의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VR 콘텐츠를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티스트라든가 VR로 나오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보긴 힘든데 안경을 쓰고 봤을 때 3D로 나오거나 요즘 해상도가 좋아져가지고 8K 촬영도 가능한데 보면은 정말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보신 분들은 VR의 콘텐츠가 괜찮으면 구매를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행사나 기획하시는 분들도 어떤 이 VR 형태를 갖고 좀 그 서비스를 하면 몰입감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화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지적 시점이라고 프로야구 서비스 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해서 8K 카메라, 그러니까 8K면 HD 해상도의 16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아시겠죠? 요즘 나오는 8K TV 뭐 그런 집에 있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고화질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걸로 야구장을 찍으면서 야구장 안에서 제가 손가락을 가지고 확대했다가 줄였다 해가면서 야구장 전체 모습을 8K로 찍은 다음에 난 투수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하면서 투수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재밌는 서비스의 확장도 가능해졌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저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로봇이 사회를 공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사회자분이 로봇한테 질문을 하면 로봇이 대답을 하고 로봇이 다음 연사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연사분이 올라와서 강연을 생방송을 하는 형태.
그래서 저렇게 로봇 그 회사 또 부스도 나와 있고 저렇게 공동사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드론 형태로 진행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사전에 찍어왔죠. 당연히 이제 저거를 생방송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론이 정말 옥상에서 출발을 하고 근데 그 매장까지 들어오는 거는 생방송이었습니다. 연출을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옥상에서 출발을 해서 매장까지 딱 드론이 안내를 싹 해주면서 재밌는 게 저 위에 있는 전등이 AI예요. 그래서 AI를 부르면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AI,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집에도 하나씩 있죠. 뭐 오늘 날씨는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듯이 저렇게 AI랑 같이 공동 사회를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XR 개념인데 XR은 굉장히 확장 분야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어떤 공간감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기보단 어떤 피사체가 중점이 되는 그거는 저렇게 모션을 캡처한 다음에 AI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게임에 적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형태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사분도 홀로그램도 보여줄 수 있고 AI 형태로 저렇게 제작을 해서 사전 녹화를 떠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네, 발표를 맞춰주셨는데요. 시간이 너무 제가 너무 집중해서 보느라고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가만히 있었네요. 네, 오늘 비트레이트, RTMP 같이 스트리밍에 꼭 필요한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가상 공간이나 뭐 AR, VR부터 해가지고 요즘 같이 접목되고 있는 기술들까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크로마키 있던 거는 참가자 입장에서는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 출연자 입장에서는 그 초록색 화면에서 연기를 하듯이 강연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이드도 되게 중요할 것 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개념에 대한 것과 그리고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용어들이나 프로세스들을 호스트분들이 100%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STPeople처럼 전문 스트리밍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더 멋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사 퀄리티나 연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OBS를 사용하실 수 있는 호스트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질문을 제가 강연 중에 중간중간 봤는데 OBS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처럼 이벤트스 웨비나 프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스트리밍 가능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질문이 많아서 한 50개 정도 질문이 쌓여 있어요. 이제 강연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을 드려야겠다 꼽아봤는데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남겨주신 분들 한번 리스트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색다르게 느껴졌는데 스트리밍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전문 자격증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게 있나요? 라는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스트리밍을 위한 필수 자격증은 없고요. 방송 쪽도 카메라 하시는 분들 들어오는 자격증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자격증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방송 쪽 카메라라든가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스트리밍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통신사 쪽 일을 많이 하니까 통신 분들을 만드는데 통신사 분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 분야만 알지 뭐 제가 어디 그 통신사에 다닌다고 해서 통신사에 다니는 분들도 ITMP가 뭔지 프로토콜이 뭔지 잘 모르세요. 결국에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같아요. 유튜브 송출 시에 송출 화면과 방송 화면에 갭이 생기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 결국엔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플랫폼사 쪽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은 유튜브 이제 지연 시간을 자기가 그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초지연 같은 경우에는 2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뭐 웨덱스도 있고 줌도 있고 많지만 화질이 안 좋죠. 근데 화질이 안 좋다는 거는 비트레이트를 그만큼 낮춰서 보냅니다. 보통 그 화상회의 솔루션 비트레이트 나가는 거를 보면 1메가, 뭐 1.2메가 이 정도로 나가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8메가bps라고 썼을 때 그게 정말 HD 사이즈의 해상도를 제공하면서 그 트레스 코딩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레스 코딩이라는 작업, 그러니까 제가 모바일에서 보기까지의 단계를 만들려면 굉장히 세분화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최소 5초, 이거 무선 환경에 따라서 15초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화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 지연을 좀 포기하고 가셔야 되고,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양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초지연으로 해서 레이턴시를 좀 낮춰서 보내시면, 그러니까 8메가가 아니라 3메가에서 4메가 정도까지 낮춰서 보내시면 그만큼 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았기 때문에 미리 적어주신 사전 질문을 띄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랜선 없이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안정적이고 비안정적이냐는 리허설을 통해서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했어요. 잘 되죠. 근데 행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럼 여기 분들이 다 와이파이를 쓰시는 거겠죠. 지금 여기 스태프분들도 다 와이파이가 어찌됐건 쓰고 계시거나 LTE를 쓰고 계신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 저희 홍보 영상에 보면 싸이 시청광장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 아무도 안 터졌습니다. 그 2,000명 이상이 모이면 증설을 해도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와이파이보다는 유선을 하시는 게 낫고 유선도 안 된다 그러면 LTE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합보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렌탈을 하셔갖고 쓰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와이파이로 하시는 것도 기술상에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들이나 인터넷에 대한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사내망이나 인트라넷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군대같이 인트라넷, 국방망을 쓰는 환경에서도 이벤터스와 같은 이런 웨비나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구성하거나 송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 질문이 꽤 많으세요. 관공서라든가 아니면은 학교도 저게 방화벽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열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통신실이라고 그러고 어떤 규제하는 데서 다 IP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인 채널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성인 채널을 막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통신실에서 그걸 다 막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공문을 보내셔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예 별도의 망을 쓰셔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뭐 무선 시스템을 갖고 온다거나, 그러니까 군대 인트라넷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공서 걸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망을 설치해서 쓰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관공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인터넷 신청을 별도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포트만 이제 그 통신 NDF실에서 포트만 연결해서 별도로 또 빼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섞이지 않게끔 진행을 합니다. 네, 이벤터스에서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벤터스에서도 방화벽에 대한 이슈를 맡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사내에서 쓰는 방화벽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풀어놓는 방법이 있으니 혹시 웨비나 준비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뭐 관공서에 계시는 호스트 분들은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긴 한데 질문 내용이 많아서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 2-3개 정도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세미나를 하게 될 경우가 있어서 화면 구성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화면은 왼쪽에 강연자, 오른쪽에 PPT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전에 편집된 동영상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이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을지 방법이 궁금합니다까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도 이제 어제도 행사를 했는데
이거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강연자분이 오셨을 때 4대3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PPT를. 어떤 분은 16대9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거를 또 현장 와서 수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만들어 놓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왼쪽에 배치할 건지 오른쪽에 배치할 건지를 다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희가 리허설, 그러니까 방송하기 몇 분 전까지도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하는 방법밖에 없고, 요즘에 이제 퀄리티가 워낙에 다 높아지고 PIP도 그냥 뭐 그렇게 뜨는 것보다는 이쁘게 보여주는 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폰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도 아이덴티 키 비주얼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다 클라이언트 쪽에 컨펌을 받으시는 게 일반적인 예이고, 화면은 무조건 다 만들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화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 호스트 분께서 직접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스트리밍사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호스트 분들이 우리 이런 레이아웃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벤터스에서 지금 웨비나 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레이아웃들은 방송이 종료된 후에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레이아웃 활용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골라보려고 하는데, 요 질문은 다른 질문이랑 좀 겹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송출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까 이미 언급을 해주신 건 봤습니다. 그 강연 자료 내에서. 그래서 이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네. 네, 안정적인 사실은 테스트는 리허설을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체크리스트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백업이라는 개념을 생방송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라는 게 기계 장치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때 대체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 2개씩 갖고 다니고 3개씩 갖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중요한 장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송출이 중요한 장비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하나 정도는 더 갖고 다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은 공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하실 때 전날 하시는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당일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전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강연 요약집이랑 다시 보기 안내 드릴 텐데, 그때 자료들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마쳤는데, 더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강연 종료 후에 조금 질문을 모아가지고 이메일로 답변을 요청드리고 다음 주에 참가자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품 추첨의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경품 추첨이란 버튼을 누르셔서 사전 질문에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만의 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가자분들 들어오시는 동안 좀 경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경품으로는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비용 50만 원권 2장,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7일 이용권 2장, 그리고 행사 기획자분들을 위한 행사 키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행운의 번호 받지 못하신 분들은 경품 추첨을 눌러서 짧은 설문에 응해주시고 숫자를 받아주세요. 조금 더 기다리는 동안 대표님께 하나 이제 소감을 마지막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원래 강연이 40분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해주셨는데 제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내용들이 다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경품 추첨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사실은 좀 이 많은 시간을 해왔는데, 이게 되게 그 이벤터스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질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저희가 저거를 그 포스트 분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회자분한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 저희가 타이핑을 직접 해야 되는, 수작업을 해야 되는 단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다 오는 게 솔루션화 돼 있어가지고 금방 올릴 수 있고,
이 경품 추첨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방송 지금까지는 끝나고 나서 몇 분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였는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니까 좀 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촬영하던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저는 이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겠구나. 거기다가 저는 이제 저 뒤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말을 못하지 생각했는데 지금 앞에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 구조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1시간 넘게 하는데 시청을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 드립니다. 네. 소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경품 추첨 참가자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게요. 5, 4, 3, 2, 1. 네, 혹시 진행 중이더라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확인하신 분들은 어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경품으로는 행사 필수 준비물이 담긴 행사 키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사 기획자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 볼펜, 가위, 테이프, 스티커, 그리고 스탬플러 등등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 상자인데 이것도 2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첨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시작! 네, 아직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35번 참가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 경품 수령에 대한 부분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가 진행되니까 참고해주세요.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시작! 네, 75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다음 경품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경품은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7일 이용권 2장입니다. 혹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홍보도 중요할 텐데 저희 이벤터스 플랫폼 영역에서 광고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 많이 유용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시작. 네, 18번 참가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한번 바로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시작! 오, 3번 참가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경품은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비용 50만 원권 2장인데요. 지금 웨비나 프로 같은 경우도 이벤터스 솔루션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뭐 프로나 베이직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혹시 행사 준비 중인 호스트분들 계신다면 솔루션 이용권도 꼭 이용해 주세요. 이 추첨은 저 PD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첨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추첨하실 때 추첨 시작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엔 100번대 참가자분 106번 참가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분 더 추첨해 주세요. 네. 네, 마지막 추첨자는 72번 참가자 분이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경품 추첨까지 달려와 봤는데요.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여해주신 연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벤터스가 주최 주관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업체 ST피플에서 후원한 행사 기획자를 위한 8월의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어떠셨나요? 혹시 강연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시 듣고 싶은
다시 듣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행사 종료 후에 VO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주 초에 강연 내용을 정리한 요약집과 함께 VOD 시청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연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각종 자료들도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메일을 받으신 후 7일 동안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복습하시면서 스트리밍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터스에서 행사 개설과 참가자 모집은 무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사 종료 후에 준비하고 계신 행사가 있다면 손쉽게 행사를 개설해서 홍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웨비나를 시청하는 동안 사용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 우리 행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행사 준비에 이벤터스가 함께 해야 된다면 오퍼레이터와 상담이 가능하시니 언제든 문 두들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터스에서는 행사 기획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행사 기획자 토크라는 뉴스레터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뉴스레터 받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구독을 신청해 주세요. 매일 유익한 정보를 이메일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행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